여러분, 지금 서울에서 집값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어쩌면 우리 사회에 뿌리를 흔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다들 뭐 집이 부족하다, 집값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요, 지금 진짜로 사라지고 있는 건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닙니다. 네, 바로 기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오늘 저희가 이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볼 겁니다. 첫째, 그 많던 전세는 다 어디로 갔을까? 둘째, 세입자들은 왜 갑자기 전세 대신 집을 사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마지막, 왜 그 불길이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강북으로 옮겨 붙었을까? 이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상황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죠.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정말 정교하게 짜인 도미노 같아요. 하나가 쓰러지니까 그 다음이 또 그 다음이 연쇄적으로 넘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1만 7천.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현재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이 딱 이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1만 7천 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그 끔찍했던 2020년 전세 계란 때 이후로 가장 적은 수치예요. 말 그대로 시장에서 전세가 증발해버린 거죠. 그럼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현장에서는 이미 아우성입니다. 공인중개사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전세? 없어요. 씨가 말랐어요. 그래서 못 구한 사람들이 지금 그냥 집 사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매매 시장으로요. 이게 바로 그 무서운 도미노 효과입니다. 한번 보세요. 1단계, 전세가 싹 사라집니다. 2단계, 당장 살 집이 급해진 세입자들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사자 하고 매매 시장으로 뛰어들죠. 근데 뭐 강남의 비싼 아파트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3단계, 상대적으로 좀 만만해 보이는 강북의 소형 아파트로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네, 바로 4단계, 가격은 미친 듯이 오르고 여기저기서 최고가 기록이 터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연쇄 반응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한 숫자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8억 원. 이게 무슨 돈이냐고요? 서울 강북 14개 구. 그것도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의 평균 가격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8억 원을 넘어선 거예요. 아니, 1년 전만 해도 이게 7억이 채 안 됐거든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16%가 넘게 뛰어오른 겁니다. 전세 시장이 조금 불안해진 것뿐인데 이게 어떻게 특정 지역의 집값을 이렇게까지 밀어올릴 수 있는지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죠. 이게 그냥 평균만 오른 게 아니에요. 실제 사례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한 재건축 단지 아파트인데요. 59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24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무려 11억 원에 팔리면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열기가 특정 아파트들을 최고점으로 밀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대체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시장의 혼란 뒤에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용하는 그 무언가의 정체, 그게 뭘까요? 이게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은 아닐 거잖아요. 지금부터 그 근본 원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일단 공급을 하는 사람, 즉 집주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이분들은 왜 전세를 안 내놓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제는 전세를 내놓는 게 전혀 이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그냥 내가 들어가 살거나 아니면 소편하게 팔아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전세라는 선택지는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바로 이런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집주인들의 계산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 갭투자에 맞겠다고 만든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하는 경우가 늘었고요. 또 다주택자 규제가 워낙 강해지니까 집 여러 채 굴리면서 월세나 전세 놓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게다가 예전에는 세금 혜택 주면서 임대사업 좀 하세요 하고 장려했던 임대사업자 제도마저 확 줄여버렸으니 뭐 시장에 전세를 공급할 이유가 그냥 체계적으로 하나씩 전부 사라져버린 셈이죠. 한양대 이창무 교수님의 분석이 이 상황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데요. 다주택자를 그냥 투기꾼으로만 볼 게 아니라 사실상 민간 임대시장의 중요한 공급자로 봐야 하는데 정책이 이 고리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전세난은 어쩌다 생긴 자연재해가 아니라 결국 정책적인 선택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현재 상황을 진단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예고된 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경로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보세요. 이미 2022년부터 집을 짓기 시작하는 착공 물량이 또 끊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서울 곳곳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멈춰서고 있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집을 짓기 시작하지 않으면 2, 3년 뒤에 우리가 들어갈 새 집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 충격이 정확히 도달하는 시점이 바로 2026년으로 예측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 공급절벽이라는 건요. 그냥 새 집이 좀 줄어든다는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2026년이 되면 시장에 나올 새 아파트가 낭떠러지처럼 뚝 끊긴다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전세난이 이미 지어진 집이 돌고 돌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면 2026년의 위기는 아예 새로 지어질 집 자체가 없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파급력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현상들이 단순히 집값 오르고 내리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뭘까요? 이건 그냥 부동산 시장 분성으로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전세라는 제도는 참 독특했어요. 그냥 집을 빌리는 계약 그 이상이었죠. 당장 큰돈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나 평범한 서민들이 매달 나가는 월세 걱정 없이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언젠가 내 집을 장만할 수 있게 해주는 말 그대로 한국 사회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흐름을 따라가 보면 결국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 서울에서 진짜로 사라지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아파트 몇 채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더 나은 내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었던 바로 그 사다리, 그 자체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